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할게요. 잘들 지내셨나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어서요. 양어머니가 왜 사돈 대접을 받으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박선영, 올해 51살이에요.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아들 윤호는 올해 30이에요. 변호사가 됐죠. 제가 윤호를 처음 만난 건 20년 전이었어요. 그때 윤호는 7살이었고 저는 윤호 아버지와 재혼하게 됐거든요. 처음 윤호를 봤을 때가 기억나요. 작고 말랐던 아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이모가 앞으로 우리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저는 정말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밤마다 책을 읽어주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하고 20년이 그렇게 흘렀답니다. 윤호는 공부도 잘해서 법대에 갔어요.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도 합격했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줬다는 게요. 그런데 최근에 윤호가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유진이라는 아가씨였는데 예쁘고 똑똑하고 참 괜찮아 보였어요. 윤호가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엄마, 유진이 부모님이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싶대요. 상견례 전에 먼저 얼굴만 익히는 자리를 갖자고 하시는데 어떨까요? 그래, 좋지. 우리 가게에서 할까? 엄마, 괜찮으시겠어요? 유진이 부모님이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유진이 아버지는 로펌을 운영하는 변호사고 어머니는 문화재단 이사장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가 운영하는 백반집이 초라할 수는 있어도 진심을 담아 대접하면 되잖아요. 그날 오후부터 김치전을 부치고 만두를 쪘어요. 가게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테이블도 정성스럽게 닦았죠. 저녁 6시 반쯤 문이 열리며 유진이가 들어왔어요. 뒤따라 단정한 차림의 중년 부부가 함께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호 어머니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유진이 예비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이 엄마예요. 인사하시며 명함을 내밀어 주셨어요. 법무법인 대표 서상우, 문화재단 이사장 이미경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어서 와요.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처음 뵙는 자리인데 백반집이라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서 변호사가 답했지만 표정은 별로 밝지 않았어요. 눈으로 가게 안을 훑어보시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어요. 김치전과 만두가 나오고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윤호가 어릴 때부터 제가 만든 음식을 좋아했다는 얘기, 법대 다닐 때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 변호사가 갑자기 질문을 던진 거예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머님은 윤호의 친어머니이신가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윤호가 당황해서 말했죠. 아버님, 그런 얘기를 왜 갑자기? 아무래도 제 딸 결혼이다 보니 실례인 줄은 알지만 좀 알아봤습니다. 제가 성격이 직설적이라서요.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잠시 멈춘 후 차분하게 답했어요. 전 친어머니는 아닙니다. 윤호 7살 때 윤호 아빠를 만나게 되었어요.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 순간 이미경 이사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그럼 양어머니시군요. 혹시 결혼식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보통 혼주 자리는 친부모가 앉으시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물론 어머님이 키우셨지만 격식을 따지면. 엄마, 아빠,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요. 오늘은 그냥 인사만. 유진아, 이런 건 미리 정리하고 가는 게 좋아. 친모도 아니고 양어머니가 뭔데 사돈 대접을 받으려고 하냐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너도 알다시피 너희 결혼하면 오시는 하객들이 일반인들은 아니잖아. 그 말이 나오자 백반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죠. 여러분도 이해하시죠? 옆 테이블 손님들까지 시선을 돌릴 정도였어요. 저는 20년 동안 윤호를 키웠는데 양어머니라서 사돈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잠시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윤호의 양어머니예요.
하지만 이 아이를 20년 넘게 키웠고 제게는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버님, 저에게 엄마는 이 세상에 단 한 분뿐이에요.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윤호야,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괜찮아, 윤호야. 아버님 말씀도 이해해요. 사회적인 시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윤호에게 상처 주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 아이한테는 그런 말들이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거든요. 서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분위기가 냉랭해지자 이미경 이사장이 일어났어요. 결혼 얘기는 차후에 다시 논의하죠. 오늘은 이만. 유진이가 울먹이며 죄송해요를 반복했고 윤호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유진이 가족이 나간 후 백반집은 조용해졌어요. 나와 윤호만 남았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윤호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시간이 지나면 사돈댁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러웠어요. 20년 동안 정성껏 키운 아들인데 결국 제가 낳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돈 대접도 못 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참,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20년 전 윤호를 처음 맡았던 날이 떠올랐어요. 7살 아이가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고 물었던 그 순간부터 정말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세월들을요. 새벽 1시에 치워야 할 설거지가 한가득이었어요. 김치전을 부친 프라이팬, 만두를 찐 찜기, 접시들 다 닦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서상우 변호사로부터였어요. 내일 시간 괜찮으시면 제 사무실로 오시죠. 못다한 이야기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윤호한테 문자 내용을 보여줬더니 윤호가 화를 냈어요. 엄마, 가지 마세요. 제가 가서 말할게요. 괜찮아. 엄마가 갈게.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지 들어봐야지. 하지만 엄마가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들을지 벌써 걱정이 되더라고요. 허무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람을 떠올렸어요. 윤호의 친어머니. 2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그 사람을 말이에요. 윤호 아버지와 결혼할 때 윤호 친어머니는 이미 연락이 끊긴 상태였어요. 왜 윤호를 두고 떠났는지, 어디 있는지도 몰랐죠. 윤호 아버지도 그 얘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말자. 이제 당신이 윤호 엄마야. 윤호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윤호의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법적으로도 절차를 밟았고 호적에도 제 이름이 올라갔죠.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양어머니일 뿐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후에 서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 하는데 무슨 말을 들을지 벌써 두려웠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양어머니는 진짜 엄마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저는 정말 허무하더군요. 제가 기운 낼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후 2시 저는 서 변호사 사무실 앞에 서 있었어요. 고층 빌딩의 20층이었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리셉션이 나왔죠. 박선영 씨 맞으시죠?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큰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 변호사와 이미경 이사장이 이미 앉아 계셨어요. 어제는 제가 감정적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사과드려요. 하지만 말씀드린 내용은 변함없어요. 어떤 내용 말씀이신가요? 우리 유진이가 결혼하면 윤호 군이 로펌 운영도 할 테고 제가 운영하는 문화재단에서 지원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가족 관계가 복잡하면 곤란하거든요. 제가 20년 넘게 키운 것보다 더 명확한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데 윤호 어머님, 혹시 윤호의 친어머니 연락처 아세요? 모릅니다. 10년도 넘게 연락이 끊겼어요. 그럼 찾아볼 수 있을까요? 결혼식 때 친어머니가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10년 넘게 연락도 없던 친어머니를 찾아서 결혼식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저 대신에요. 왜 그렇게 하셔야 하나요? 사회적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혼주석에 양어머니가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예요. 물론 어머님이 키우신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격식은 지켜야죠. 저는 20년 동안 윤호를 키웠어요. 밤새 간호하고 학교 다닐 때 도시락 싸주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장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낳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주석에 앉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도 어머님 수고를 인정해요. 하지만 사회적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혼식 날 조용히 뒤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혼주 소개할 때는 빠져주시고요. 그게 끝이 아니었답니다. 이미경 이사장이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양육비 보상 명목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요. 윤호를 키우시느라 드신 비용에 대한 보상이에요. 받으시고 혼주석에서 빠져주세요. 서류를 보니 5천만 원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20년 동안 쏟은 사랑과 정성을 돈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이게 돈 문제인가요? 저는 윤호를 돈 받으려고 키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도 장사하시잖아요. 이 돈이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윤호를 팔아본 적이 없어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저 같은 사연, 혹시 여러분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사랑으로 키워도 결국 피가 다르면 남이라는 말을 들을 때의 그 서러움. 앞으로 더 놀라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실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 집에서 윤호와 얘기하는데 유진이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죠. 다음 편에서는 유진이가 제 서랍을 몰래 뒤진 사실이 밝혀지고 그 안에 있던 윤호 어린 시절 사진이 문제가 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